결국 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저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길게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LNF와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 하나가 LS예요. 최근에 상한가도 한번 친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거래량 쏠림 있을 때 한번 상한가 갔다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제 지인이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 부럽더라고요. 네. LS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PER이 낮다는 거죠. 지주사의 보통 PER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한가를 쳤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PER은 6배예요. 그러니까 2025년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 중에 PER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LS는 사실 2차 전지 사업의 후발주자거든요. LNF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LS와 함께 합자회사, 전구체 회사를 하는데 55%의 지분을 LS가 가지고 45%를 LNF가 갖거든요. 이 만든 걸 전부 LNF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전구체 회사의 매출이 2025년이나 2026년부터 발생되면 그 부분이 결국 실적 개선사로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LS M&M이라고요. 니꼬동 재련이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요. 기존에는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니꼬동으로부터 50% 지분을 사면서 100% 자회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LS M&M이 리튬 망관 이런 관련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NF와 전구체, 조인트 벤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LS가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가 이렇게 직접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 2차 전지 기업으로서의 어떤 투자자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유일하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S M&M 여기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또 미국에서의 그런 사업들이 잘 되면서 또 실적 개선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인트 벤처 회사 이름이 LS LNF 배터리 솔루션이에요. 이름 되게 긴데 중요한 건 이제 2025년부터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8년.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2025년부터 매출액에 반영되면서 2026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로 이어지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좀 이 2차 전지로 언급되기에는 조금 많은 부분들을 차지 안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당당하게 이제 전구체 생산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로닉스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로닉스가 LNF의 최대 주주거든요. 근데 지분은 14%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NF의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외부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거든요. 최대 주주가 투자를 같이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지분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되게 미미해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LNF의 실적을 끌고 와서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5천억대? 이 정도로 가볍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NF에 호재가 있으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의외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LNF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세로닉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LNF의 전구체 사업에 대해서 LS와 같이 연결해서 세 개의 기업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2차 전지 여러 종목들을 얘기해주고 계신데 LG엔솔루션이나 삼성엑스자, SK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셀은요? 배터리 셀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양극재 중심으로 결국 그 시장의 가격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는 게
양극재 기업들이 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관심의 어떤 주도주 입장에서 약간의 좀 소외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셀 기업들도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대비해서 2025년 2배 늘어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PER은 23배. 상대적으로 양극재 기업보다는 좀 낮은데 결국 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저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길게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적 개선세가 꾸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화학 기업이지만 이제 양극재 관련 지금 생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ER이 한 8.9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양극재 관련 생산을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고 하면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LG화학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양극재 기업들이 먼저 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셀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을 앞으로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양극재 중심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이 생겨났어요. 그 ETF들이 출시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또 주가를 양극재 기업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생겼는데요. 코덱스 그리고 솔, 타이거 그러니까 삼성 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미래에셋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왔거든요. 그 구성 비중들은 비슷해요. 근데 배터리 셀 기업들이 없다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ETF들은 배터리 셀 기업들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나 양극재 뭐 지주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크다면 상대적인 탄력도가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연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ETF들도 관심을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크게 좀 성장하는 2차전지 장비 주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비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로비엠이 해외 설비도 하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한 이치로 장비 기업들이 같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크진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틈새 시장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장비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한 그런 기업은 하나기술이거든요. 여기 보면 매출액이 2023년 대비해서 2025년 2배 넘게 성장을 하고요.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PER은 한 15배 정도니까 양극재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PER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원준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실적의 어떤 개선폭 자체가 양극재 기업보다는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또 시장의 관심이 양극재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PER은 낮은 측면.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낮은 PER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준 같은 경우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한 10배 정도 되고요. TSI도 한 11배 정도.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폭은 한 50% 정도 되니까 상대적인 매출액 증가폭은 조금 비율은 낮을 수 있는 거죠. A프로 같은 경우도 PER은 한 8배 정도. 이렇게 되고요. 매출액도 한 5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PNT도 비슷하죠. 매출액이 한 50% 정도 증가하고 PER은 한 15배 정도. 이노메트리도 50배 정도 성장하고요. PER은 한 9배 정도.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한 50% 정도 매출액 증가하고 PER은 한 10배 내외 정도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NT도 비슷하죠. 6천억대에서 한 8,700억대의 매출액 증가인데 PER은 한 15배 정도 이렇게 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틈새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하지만 양극재 쪽이나 다른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서. 그러니까 변동폭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떤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너무 규모도 좀 작고 매출액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양극재
낙수효과 후광 정도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이제 작가님 굉장히 많은 얘기, 종목들도 한 번씩 점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만 한번 또 핵심 요약만 한번 해 주신다면요. 아까 이제 LNF, 그 다음에 LS. 그리고 일단은 네. 그 당분간 이 높아진 그 PER 때문에 변동성에 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혹여모를 그 시장 급락이라든지 주가 조정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LS나 그 다음에 LNF는 PER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계속 좀 지켜보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차 전지의 그 거래량 급등, 회전율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이 있어요. 어디요? 증권사예요. 증권사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수료. 지난달에 7월 달에 이 2차 전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주가 상승도 있었지만 거래량이 늘었어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7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재미없다가 7월 달에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증권사의 실적 개선세를 가져와 버렸거든요. 작년도 대비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또 메리트라고 하면 배당을 많이 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라고 하는데 지금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9%대 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가 가져온 실적 개선세의 낙수 효과로 증권사가 수혜를 받는, 그래서 고배당 측면에서 물론 뭐 PF 우발 채무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지만은 이 실적이 어찌됐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배당 측면에서 증권사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